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5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오늘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법원이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허용함에 따라서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로 청와대를 에워쌀 예정입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사회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 기자, 오늘 촛불 집회는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일 거라고 하는데 2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만 150만 명, 그리고 지방에만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총 합해서 모두 200만 명인데요. 지금까지 5차례 열린 촛불 집회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건 지난 12일 열린 3차 촛불 집회였는데요. 당시 100만 명이 주최 측 추산으로 모였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촛불 집회에 30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차 촛불 집회 때 최종 경찰 추산 예산이 18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이번 촛불 집회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경찰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변수가 되는 게 지금 눈과 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모일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몇 명이 모였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날씨에도 시민들이 민심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에 나왔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날씨는 춥고 눈도 내리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 현장 상황을 보면 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저도 3차와 4차 촛불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 촛불 집회 가보면은 이 자원봉사자들의 이 봉사가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이 촛불 집회가 밤에 이어지다 보니까 날씨가 쌀쌀한데요. 이 핫팩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예. 오늘도 역시 그 하야의 보온탑이라는 현장 봉사가 진행 예정인데요. 이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핫팩은 물론이고 담요를 기부받아 나눠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는 한 전통 주점에서는 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차와 물을 나눠주는 봉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이 기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듯이 200만 명,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탄핵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여야가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2일 또는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12월 9일에 탄핵을 의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의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런 촛불 시위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오늘의 그 촛불 시위가 그 탄핵권 그 표결에 새로운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다만 오늘 뭐 그 날씨가 굳어서 그 뭐 100만 명이 모일지 어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 열기라든지 뭐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분위기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주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그 4%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그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뭐 0%라고 봐도 뭐 무방한 거거든요. 예. 반대가 93%에 달한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그 여론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권능은 이미 다 잃은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어떤 촛불 민심이 결국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탄핵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최 기자, 오늘 집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먼저 사전 집회가 오후 1시부터 조금 전 오후 3시까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후 오후 4시부터 예정된 게 바로 청와대를 에워싸는 인간 띠잇기 행진인데요. 이 주최 측은 우선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그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그 삼청동 그리고 신교동 로터리 등 이 청와대 근처를 에워싸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요. 광화문 광장에서 본격적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후 8시 이후부터는 또다시 2차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이 세종로 사거리를 출발해 정동과 종로, 소공동, 을지로 등을 거쳐 이 청와대 남쪽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시민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예. 이후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요,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이 정리 집회를 하고요. 주최 측은 내일 새벽까지 첫 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는 심정으로 1박 2일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법원이 그 청와대 부근의 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네. 행진을 허용을 했어요. 그렇게 청와대 가깝게 아주 가까운 지역까지 허용한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그리고 오늘 5차례의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5차례 촛불 집회 가운데 이렇게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법원이 허용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특히 청운동 주민센터는 이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바로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최 측의 청와대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4차례 계속돼 왔지만 이 번번이 이 청와대 주민센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청와대 가까이 문을 열어준 건 이번 처음이고 네. 이 재판부 판단은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답변이었고요. 또 이와 함께 교통 불편은 초래되지만 그것이 집회 자유를 방해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앞선 집회를 되돌아봤을 때 이 시민들의 질서 유지나 또 시민 의식, 안전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길을 터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다만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행진은 허용했지만 시간은 제한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원이 청와대 200m 지점까지 허용을 했어요. 이런 판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촛불 민심,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적 보수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집회가 상당히 평화적으로 4차 집회까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청와대 200m 앞까지 시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큰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그 이번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그 책임을 묻는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관저인 그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어떤 그런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법원이 뭐 최근 그 이 촛불 집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을 보면 상당히 지금과 어떤 보수적인 어떤 결정보다는 상당히 어떤 진보적인 결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조금씩 더 어떤 진보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앞서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게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이 됐을까요? 그렇겠죠. 대통령이 뭐 2차 사과를 통해서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도 수용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캐치프레이즈인 신뢰와 원칙에 완전히 이제 정면을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주에 5%에서 4%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지지율은 물론이고 뭐 여당도 지금 이제 친박 비박 완전히 내홍에 휩싸여 있고요. 그리고 뭐 검찰 수뇌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오히려 네. 대통령을 향해서 더 날카로운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이고 청와대는 뭐 지금 사표를 반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사실상 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부에서는 뭐 샤이 박근혜라 가지고 뭐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뭐 박근혜 지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사실상 샤이 박근혜는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기자, 오늘 집회가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한 50여 곳, 각 60여 곳 가까이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오후 5시 대구를 시작으로 6시 경주, 오후 7시에는 부산 그리고 제주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지방 대부분 곳에서 이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주최 측은 오늘 8시부터 1분 동안 전깃불을 끄는 이 전국 소등 행사도 이제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 이 박사모와 그리고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대구에서 모이는 집회는 10,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또 참여할 것이라고 이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조금 전부터 서울역에서 이제 이 박사모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 보수 단체들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기자,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제시한 탄핵안 처리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어요. 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치적인 후유증이 크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아시다시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은근히 그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떤 국민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탄핵안을 부결시켰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뭐 그 어떤 국민적 여론을 견디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선에 대해서 준비할 겨를도 없이 대선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개헌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탄핵이 좀 조기에 이루어지다 보면은 사실상 개헌 논의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 탄핵 추진을 좀 늦추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예.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탄핵을 늦추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촛불에 우리가 밟혀 죽을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의 그런 주장은 어제 그냥 유야무야 됐고요. 결국은 의원들의 뜻에 따르기로 예. 사실상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일부 이제 친박계 중심으로는 어떻게든 탄핵안이 표결되는 것을 늦춰보려고 지금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어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그런 시도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는 어떤 당랑 거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도와 비슷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박계는 탄핵 찬성 의원이 40명 정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탈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만약에 탄핵안을 표결을 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이 한 40명 정도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이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직접 들어갔는데 그것이 부결됐다.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가장 비난을 받을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 내 비박계입니다. 예. 새누리당 내 친박계들은 아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안에 이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오명을 새누리당 비박계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새누리당 한 40~50명 정도 되는 비박계에서 탄핵안에 국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이런 어떤 여당과 국민의당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가 오히려 탄핵안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는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야말로 뭐 정치적 상상력의 하나일 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그런 현실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 기자, 네. 지금 오늘 집회에도 대통령이 퇴진을 안 한다면 노동계도 불그려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민주노총은 만약 그 오늘 집회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퇴진하지 않으면은 정치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하루 4시간 이상 일손을 놓겠다는 건데요. 이 총파업은 기본이고 연가 파업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또 이어 이날 평일에도 촛불 집회를 열고 노동자 절반 이상, 전국 노동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100만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사회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